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순국근의 혼술 10월 마지막 날에 인사드립니다. 15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지금 온 나라가 애도 기간을 갖고 있는데 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루머, 유언비어, 또 흑색 어떤 선전 같은 것들, 물론 이런 흑색 선전 뭐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 나오지만 여러 가지 괴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SNS에 퍼지고 있는 이 확인되지 않은 괴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권, 특히 야권발 여러 가지 루머성 유언비어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SNS에 놔두는 이런 괴담들은 뭐 나중에라도 확인이 다 가능하고 어떤 특별한 목적이 뭐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그런 일들인데, 자 여의도 정가 주변에서 지금 나오는 흑색 선전 같은 이런 괴담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거의 사실상 구속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떤 지금까지 대장동, 뭐 백현동, 성남 FC, 뭐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뭐 이런 것과 전혀 다른 대선 자금 문제가 불거졌죠. 그리고 핵심 본인이 분신이라고 했던 김용 씨가 구속까지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특히 이 대장동 몸통 의혹이 다시 불거졌죠. 대장동에 이재명의 지분이 있다. 자, 이런 남욱 변호사의 폭로. 자, 이런 것들로 해서 구속 일보 직전에 있던 이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참사를 빌미로 여러 가지 이 괴담들, 윤석열 정부를 향한 마타도어성 흑색 선전을 퍼뜨리면서 보호막을 치는,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을 해서 일단 윤석열 정권 초기에 힘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이 수사 동력을 또 약하게 만들어놓은, 자 그런 의도도 뭐 담겨 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선 뭐 지금 온라인 상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압사 사고의 시발점이 된 것이 뭐 토끼 머리띠를 한 남성이 밀어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시작이 됐다, 이런 의혹부터 뭐 유명 BJ, 그러니까 1인 방송 진행자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의혹들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종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 이 유포로 더 혼란해지는, 자 이런 상황인데, 뭐 사실 이런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경찰에서 모두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기 때문에 현장 일대 CCTV 영상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면은 이 호텔 뒤편 골목길에 설치된 CCTV 영상 다수 확보를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 또 아울러 주변 상인,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 이 목격자들을 통해서 최초 사고 발생 지점, 상황 전개, 이런 것을 아마 나중에 다 종합적으로 발표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유언비어성, 무슨 뭐 토끼 머리띠, 뭐 BJ 등장설, 이런 것은 이런 괴담은 수사를 통해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에서 나오는 각종 유언비어, 괴담, 선동, 지금 선동이 판을 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렸지만 MBC 뭐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죠. 뭐 윤석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과 관련해서 조작 자막을 진상을 규명하겠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MBC가 벌써 PD 수첩을 통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 방송을 예고를 이미 한 상태입니다. 제보를 받겠다. 바로 사고가 터지자마자 정부 대응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제보를 받겠다, 이렇게 했다가 역풍이 부니까 일단 공지글을 내렸는데, 지금 PD 수첩이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또 무차별 선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다 어제도 설명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남영희 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괴담, 이 여러 가지 일단 30분 만에 SNS에 글을 올렸다가 주워 담았지만은 그것이 잘못했구나 해서 주워 담은 게 아닙니다. 괴담 내용은 이런 거 있죠. 청와대 이전이 야기한 대참사다. 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하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축제를 즐기는 국민을 못 지킨 윤석열 대통령 사퇴하라. 자, 이렇게 해서 30분 만에 논란이니까 삭제를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적극적으로 올렸다가 그냥 이 논란이 일어날 줄 모르고 올렸다가 내렸을까? 아니면은 면밀한 계산 안에 이루어졌을까? 자, 이것을 글을 내리고 나서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언론과 통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사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주장에는 변함이 없다. 본인이 처음에 글을 올린 그 주장이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 당의 기조가 애도가 우선이다. 애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당의 기조와 맞지 않아서 글을 내렸을 뿐이다. 또 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죠. 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글을 올린 이 남영희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아니 글을 내렸는데 징계는 무슨 징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남영희는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영희가 뭐 대선 때 이재명 캠프 뭐 대변인하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10월에 직책을 2개를 맡았는데 하나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당 싱크탱크의 부원장, 이 남영희 씨의 어떤 이력 같은 것을 보면은 뭐 싱크탱크와는 별로 이렇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맡기고 또 하나 직책을 맡긴 게 뭐냐면은 민주당 중앙당사 초대 당원존 소통관장, 당원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당 당사 안에 제법 큰 평수의 당원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10월 달에. 거기서 뭐를 하냐면은,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해서, 당원들이 언제든 그 당 안에 와서, 어떤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고 하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잘못하면은, 이것이 이 당원들이 이렇게 당원들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강성 당원들이 이 당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했다. 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통관장이라는 사람이 총괄을 하는데 그걸 남영희가 맡았습니다. 총괄 관리자죠. 그런데 이 당원존이 왜 만들었냐? 자, 이재명 대표의 이 당 대표가 되면 만들겠다는 1호 약속 사항이죠. 1호 약속 사항이고 당원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 했는데 사실상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탄용 아니냐. 자, 당원들이 그 안에 중앙당사 안에 아예 들어와서 당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개딸이죠, 개딸. 개혁의 딸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열성 팬덤. 이 개딸의 공간을 민주당 안에 만들어준 겁니다. 민주당 안에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거 사실상 뭐, 개딸 존 아니냐. 당원 존이 아니고 개딸 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죠. 자, 그것을 총괄 관리하고 또, 이 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당원 존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커뮤니티죠. 그 열성 지지자들,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들이 모이는 일종의 커뮤니티인데 그 커뮤니티도 지금 남영희가 관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개딸들에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을 막 하라는 뭐 그런 지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이전이 졸속으로 한 청와대 이전이 이야기한 대참사다. 이런 식으로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런 것을 갖다 붙이지만은 일단 이 진실은 그들에게 뭐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진실이 뭐든지 간에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자, 이것 때문에 남영희가 서둘러 이것을 글을 올렸다가 슬그머니 내렸고, 그런데 또 언론을 통해서 그것은 그런 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또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 조직적인 그런 일로 보이는데
이재명은 지금 사실상 구속 위기에 와 있죠. 대선 자금, 거기다 대장동에 이재명 지분이 있다. 이 남욱의 폭로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재명은 장외 집회로 나가서 맞설 태세였습니다. 이 국회 롯데인도홀에서 모아놓고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그 다음날 국회 본관 밖에 계단에서 12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했죠. 그리고 선발대식으로 지난 토요일에 열린 그 집회에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이 집회에 현역 의원들이 한 대여섯 명 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직접 소환을 한다든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바로 장외 집회로 나갈 태세를 갖추고 있던 상황에서 자, 이렇게 이 일이 터지니까 윤석열 책임론을 막 제기를 하면서 저항을 하는 수단으로 삼는 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재명은 일단 수습을 하고 피해자를 위로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왜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따져야 한다. 빚어졌는지 따져야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것을 지금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서 민주당이 또 이런 이야기를 앞다퉈합니다. 뭐냐면은 27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에 27년에는 이태원에 20만 명이 모였는데 사고가 안 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만이 모였는데 참사가 났다. 2017년 지금 시점 11월 초면은 10월 말 11월 초면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20만이 모였는데도 사고가 안 났는데 왜 윤석열 정부 때는 10만이 모였는데도 참사가 났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흠집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오늘 이태원 현장에 가서 왜 올해만 안전대책이 없었느냐. 이렇게 경찰에게 추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대통령 책임론, 현직 대통령 책임론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전단계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 1차 목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일 겁니다. 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무책임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 장관 탄핵 이것을 아마 추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마 거리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여기서 주춤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로드맵대로 나가면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 이런 것이 조만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거리로 뛰쳐나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탄핵 운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이 사람은 벌써부터 세월호 제2의 세월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고민정은 또 다짜고짜 현 정부는 슬퍼할 줄도 모르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는 정부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세월호 7시간 이 괴담 이런 것을 또 만들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시간대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상황, 점검한 것, 현장 방문한 것 이것을 분 단위로 지금은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재명 본인의 어떤 인신에 대한 구속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범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칼날이 턱밑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침에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4개월 만에
30%대 중반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이유가 아침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이 공정과 정의, 이 상식, 이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기 시작을 했다.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런 인식이 지지층에게 확산이 되면서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은 시점인데 지금 또 하나의 암초를 맞는 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전공법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지 여기서 또 주저주저 하면은 또 어떤 이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 화라는 것이 무슨 탄핵 이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놓쳐버리는 막무가내식 이 괴담 그리고 또 선동 여기에 이끌려 다니면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정부 주도로 이 원인 규명과 사후 대처 이런 것을 철저히 정말 해야 되고 정치 선동을 하면 여기서 단호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기서는 단호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면은 또 상당히 밀리겠죠. 그리고 검찰이 이 정권과 발을 맞추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 로드맵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국민들이 슬픔에 젖는 이 상황에서 이 정치와 시사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저도 좀 마음이 편치 않지만 실제로 민주당을 비롯해서 일부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국민의 슬픔을 가지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